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왼쪽 폐가 흉수 때문에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고요. 이제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서 기본 검사를 진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쪽 병원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3차 의료기관에서 흉곽경을 통해서 확진을 받았었고요. 악성중피종 확진을 받자마자 이제 받았던 게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박우진이고요. 저는 작년 24년 5월에 악성중피종에서 흉막에 발생하는 이제 흉막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성매뇌에서 발생되는 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발생률이 굉장히 적어서 희귀암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진단을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물리치료사와 이제 잠시 휴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조 증상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체감으로는 한 6주에서 2달 정도 전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기침이 빠르게 늘었었고요. 그 다음 다른 숨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있다가 똑바로 누우면 숨이 찰 정도로 굉장히 숨이 좀 많이 찼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러닝이랑 이런 걸로 좀 완화가 되다가 친구들이랑 코스프레 마라톤이라고 5km짜리 짧은 마라톤에 나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100m도 채 뛰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왔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를 그때 처음 인지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상비약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 지식으로 조절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신청해서 건강검진에 갔었지만 이미 조금 많이 늦은 상태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왼쪽 폐가 흉수 때문에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고요. 이제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서 기본 검사를 진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쪽 병원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3차 의료기관에서 흉곽경을 통해서 확진을 받았었고요. 악성중피종 확진을 받자마자 이제 받았던 게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었는데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크게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서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냥 그래? 암이래? 요 정도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날 이제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었고 굳이 아픈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내 힘듦과 내 고통을 여자친구에게까지 전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암이라고 말했을 때가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저희 집으로 오고 있던 상황에서 야, 나 암이래.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었는데 여자친구는 응? 뭐? 암? 이 정도로 반응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여자친구도 크게 더 심각해진다거나 엄청 다른 거를 더 궁금해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자친구는 한 2, 3일 정도 뒤에 고민을 하더니 이제 편지로 답장을 했었습니다. 굳이 너무 나중에 일이 무서워서 지금 당장 헤어지기에는 우리 사이가 좋고 내가 너를 조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정말 그렇게 됐을 때 헤어지자. 서로 조금은 이기적이게 생각하자. 나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난 이기적이게 행동하는 게 너랑 헤어지지 않는 거다. 너도 이기적이게 생각해라. 항암과 수술 힘들다면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지금 당장은 현재에 만족하며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 이런 식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이라고 시스플라틴과 알림타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운이 좋고 비정형 케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항암 치료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던 만큼 부작용도 강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미화가 돼서 버틸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는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다라고 꼽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구역감이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구역감이었고요. 소주를 한 6, 7병 정도 먹고 술이 안 깨는 상태가 지속되는 느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라면을 먹어도 라면이 퍼석퍼석하다고 느껴졌었고요. 삼각김밥을 먹을 때는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이 그렇게 아예 안 느껴졌고 모든 음식이 다 좀 건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힘든 거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소식을 조금 빠르게 전해들은 지인들은 간단한
이제 응원의 말과 다들 좀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돈 받아서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주식에 넣고 주식이 오르면서 굉장히 재밌다 하고 지내고 있었고요. 그 외에 힘이 되었던 순간은 입사 동기 중에 지선이라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더니 거의 자기가 암 진단 받은 것만큼 많이 울었고, 항암 치료 중에 자취방에서 못 움직이면서 누워있을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정말 옛날처럼 같이 별거 아닌 얘기 막 하면서 떠들고 웃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지나봐야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감되는 게 조금 많이 적어요. 제가 5월 31일부터 항암을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폐에 물이 차서 폐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상태여서 그때도 흉수가 더 이상은 나오진 않지만 숨 쉬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뭐야 이제 나 계단 올라와도 숨이 안 차네? 이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수술은 폐부분 절제 수술을 해서 폐부분 절제 수술 이후에도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 이제 한 5km는 뛰네? 이제 1km 뛰네? 이제 한 15분씩 뛰네? 요게 됐을 것 같아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순간순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많이 좋아졌네?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한다면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일 좀 큰 것 같은데요. 남들의 관심을 사실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내가 충분히 그걸 컨트롤하고 내 삶에 이 질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서 저는 사실 막 최고 위로는 무관심이고, 제가 말했을 때 그래? 고생했네. 수고 많았어. 오늘 뭐 밥 한 끼 내가 사줄게. 이 정도가 제일 최고의 위로가 아닌가.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맥주 한 잔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흡연자였고 술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의 입원을 3주 넘게 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한 달 정도 못했던 상태라서 씨 뭐 5년 뒤에 죽는다는데 뭐 맥주 한 캔이랑 담배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실제 진단받고 근처 편의점 앞에 가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고 마지막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조금 더 밀접한 것 같아요.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 후에 움직이는 게 힘들 때, 사실 움직이는 게 힘들다보다 제가 좀 더 힘들었던 거는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다. 남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항암 유지 동안은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작용해서 저는 그때 이제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방법이나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있는 멘탈 관리 방법 그리고 제 증상을 다른 암 환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정리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로서 도수치료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도수치료가 조금 체력적으로 좀 고되고 신체를 많이 써야 하는 업무긴 합니다. 이 업무를 복귀하기 전에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옛날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옛날과 동일하게 한 9시에 출근해서 한 8시에서 8시 반까지 이렇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3일 정도 반복을 했었었는데, 옛날이랑은 다르게 조금 통증도 생기고 몸살 같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충격을 먹긴 했었어요. 사회 복귀를 했지만 나는 옛날처럼 일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걸 좀 체감하고 나서 이렇게 된 김에 내 경력을 좀 버리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이나 아니면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조금 다른 직종의 일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연구소를 차리고 싶어요. 연구소를 차려서 정말로 암 치료 이후에 개인의 노력으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노력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을
증명해내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정말로 많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절대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암 치료 이후에 먹는 경구항암제나 호르몬 차단제 같은 약들도 많은데 정말 이런 약들을 안 먹고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이나 식단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과 이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박사들과 한번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증명해 나가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꿈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근시안적인 미래를 그린다면 암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을 제가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현재의 증상에 대한 간단한 스테이트의 판단과 한 줄짜리 행동 가이드를 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그런 치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고요. 저는 안 그렇는데 생각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의 충격으로 인해서 감성이 마비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암 환자들이 공포에 지배당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게끔 좀 도와주고 싶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계시다면 정말 많이 힘들고 세상에 본인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전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면서 혼자다라고 정말 많이 느꼈고 그 혼자라는 거를 조금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혼자를 조금 즐길 수 있게 되면 사실 치료의 힘듦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아 그때는 그랬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괜찮아지니까 지금 힘든 거 어떻게든 버텨서 잘 지내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